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이는 왜 점점 불안해질까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쪽이라는 이제는 매우 친숙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아이들과 그 아이를 키우며 한계에 부딪힌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저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문제들은 특별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로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부모들은 사랑과 고통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금쪽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자식의 문제는 발생하고 부모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영상은 금쪽이와 좋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금쪽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보통 감정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불안과 강박,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치료의 영역을 넘어 왜 이런 정서적 불안정이 생겨나는지 그 근본 구조를 영성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려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을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영은 생각의 차원으로 전체성과 선함을 지향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혼은 감정의 차원으로 욕망과 아름다움의 물질적 체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주변에는 늘 생각과 감정이 둘러싸고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타인과 분리된 나와 세상을 체험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과도해질 경우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지나치게 쌓이면 그것은 두터운 벽이 되어 나와 세상을 지나치게 분리시키고 불안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인간은 태어나면서 먼저 혼의 차원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육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감정과 욕망, 감각적 체험이 먼저 발달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감정과 욕망의 체험은 곧 육체의 성장 과정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영도 함께 자라지만 사춘기 이전까지 발달의 중심은 혼에 있습니다. 사춘기 무렵 혼의 발달이 정점을 찍으며 육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이후 점차 발달의 중심은 영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과 전체성이 자리를 잡으며 욕망은 서서히 통합되고 성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여러 이유로 감정과 욕망, 긴장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혼의 차원에서 쌓인 감정은 육체적으로는 긴장으로 나타나고 이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불안과 강박,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체험됩니다. 이것은 성인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이는 의식도 육체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과 욕망의 긴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 아이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전달됩니다. 더구나 감정의 전달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는 임신 중 엄마의 긴장 상태와 정서 환경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찰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감정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아이에게 닿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인간관계의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연결된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혼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는 사랑도 가장 깊지만 상처도 가장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보다 훨씬 혼적인 존재입니다. 부분적이고 즉각적이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도로로 굴러간 공을 아무 생각 없이 주우러 가는 아이의 모습은 그런 측면을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아이보다 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영성을 더 드러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부모는 갑의 자리에 있고 아이는 을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는 관계를 이끌 책임을 가진 존재이며 아이는 그 관계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통합이 있는 선순환입니다. 갑이 먼저 영성을 내어주고 을이 그 안에서
안정과 통합을 이룬 뒤 그 다음에야 갑도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관계는 통합이 아니라 요구의 관계로 변합니다. 아이를 향한 기대와 바람과 비교는 대부분 부모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앞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모두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 아이는 사랑이 아니라 긴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욕망의 교환으로 바뀌면 부모는 키워줬는데 왜 보답이 없냐고 말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가 늘 부모가 원하는 것만 말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가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이 책임은 관계의 리더인 부모가 더 무거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인간관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여전히 고통은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부모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20대나 30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시기는 인간으로서 아직 욕망과 감정이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에 막 진입해 비교와 경쟁을 체험하고 아직 삶의 전체성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조부모를 포함한 여러 세대가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욕망의 시기를 이미 통과한 노인들이 아이 양육과 교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의 강한 감정과 욕망을 이미 거치고 지나간 시기입니다. 그 모든 체험을 겪고 영성의 중심을 세우고 욕망은 통합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로 인해 그것이 힘든 젊은 부모가 거의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성인에게는 좋은 체험의 공간이지만 아이에게는 과도한 자극과 경쟁을 주는 환경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과 물질적 가치가 집중되어 있고 그에 맞춰 경쟁과 비교가 바탕인 장소입니다. 수많은 가게와 카페와 쇼핑몰 등 복잡한 도시 공간은 아이의 본능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욕망과 생활 방식에 따라 아이는 그 공간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생기는 긴장은 고스란히 감정으로 쌓입니다. 노키즈존을 걸어놓는 가게들은 어른들의 욕망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을 지나친 감정과 욕망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선순환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듯 아이와 노인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경쟁보다 안정이, 비교보다 돌봄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욕망의 시기를 지나 통합을 이룬 노인들이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지나친 감정과 욕망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성과 영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자본주의와 공동체적 삶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선순환이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과도한 감정을 쌓지 않고 자랄 수 있고 부모 또한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금쪽이를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니라 신성을 체험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